너무 쫄지 말고 가세요. 여전히 3회 금리 인하로 중간가스 찍힌 거예요. 달러가 안 밀립니다. 네. 선물 갖고 땡길 수 있는 데까지는 땡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한번 보시죠. 연준 보시면은 이날 이거 메고 왔거든요. 이 색깔, 네. 이 버간디 메고 왔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러 최대한 비스무리한 거 메고 왔습니다. 자, 뭐 FOMC 내용은 얼추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제 관점은 FOMC 관련 이 매체마다 기사의 헤드라인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건 로이터입니다. 아, 여기 빠뜨렸네요. 로이터 기사인데 연준의 파월은 말하기를 발란스 시트 드로다운 QT 말이에요. 네. 연준의 대차 대표 줄여나가는 거 이거의 테이퍼 QT 테이퍼 지금 현재 950억 달러거든요. 목표가 네. 매달 950억 달러 꼭 하겠다기보다도 매달 950억 달러는 뭐 650억 달러가 국채 300억 달러가 모기 채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QT예요. 그게 만기가 돌아오면은 재투자 안 해주니까 퀀티티브 타이트닝이죠. 네. 그래서 유동성을 갖다 다시 이렇게 연준이 빨아들이는 셈인데 이 테이퍼 그렇다면은 QT 규모를 줄여 나가는 거 이게 곧 온다 이걸 갖다가 헤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좀 더 증가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죠. 그러면 또 그거는 또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또 플러스 그렇죠.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FOMC 당일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 다음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환호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표현을 한 2번 쓰더라고요. fairly soon. 곧도 그냥 곧도 아니고 아주 곧 이걸 갖다가 착수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3월 FOMC고 5월하고 6월 남았잖아요. 네. 5월하고 6월 남았는데 딱 금리 인하 3번은 남았으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6, 9, 12? 3번 하면 되겠네. 그런데 fairly soon? 이거 당장 5월부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5월이 계절적으로 늘 보면은 세린 메이. 그렇죠. 그죠? 근데 또 모르죠.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하락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이 매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하기를 갖다가 거부했는데 It's not clear. Inflation has slowed enough yet. 인플레가 충분히 둔화됐는지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네. 요건 제가 봐서는 냉정한 헤드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르몽드, 프랑스인데 영문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를 8달 앞두고 연준은 risks being drawn into politics. 정치판에 끼어드는 정치적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리스크를 걸었다. 네. 살짝 작은 기사 보세요. 만약에 재선된다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will not reappoint 제롬 파월. 파월을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의 워딩은 그랬을걸요. 바로 잘라버린다고. 바로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나라는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린메이라고 할 만큼 5월은 취약한데 5월에 당장 금리 인하하기는 좀 거시기 한다면은 이거라도 할라나? QT라도? QT 테이퍼링이라도?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롬 파월 이거 넥타이 갖고 지금 슬쩍 야지를 주셨어요. 대표님 저 보고. 야지가 뭡니까? 쫑코. 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단어는 잘 모르겠어요. 제 내피셜이 아니고 내피셜이 아니고 경험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2022년 8월 26일 잭슨홀 미팅입니다. 네. 2년 전에. 아. 2년 전에 이거 버간디 아니죠? 버간디 아닌데 오늘 제 연설은 짧을 것이며 초점은 좁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메시지는 보다 직접적일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시작했네요. 그때 7월 달에 잭슨홀 연설하기 전에 확인했던 미국의 CPI가 전년비 9.1% 찍고 나서 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8.5%로 살짝 낮아진 거 이거 보고 잭슨홀 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미국 이제 이 인플레 때문에 난리 났을 때였죠. 그리고 굉장히 인플레 일시적이라며라고 욕먹을 때. 네. 그 드글드글한 박사들 데리고 이코노미스트들 그 수백 명 데리고 있는 연준 너희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일 거라며 라고 욕먹던 그 시절에 그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8.15에서도 이 슬라이드 그대로 다시 네, 되찾아왔습니다. 그렇죠. 하이어. 네. higher for longer인데 8월 26일 통화 정책과 price stability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잭슨홀 연설에서 keep at it 이 표현을 갖다가 몇 번이나 썼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폴 볼크의 자서전 제목이 keeping at it이라고 해서 뭐 내 오늘 굉장히 짧았어요. 이거 이악 물고 웃지도 않고 요렇게 얘기할 때 이 넥타이였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잭슨홀에서 그렇게 했고 11월 FMC에서도 보시면 자 11월 이때가 뭐냐 하면은 FMC에서 이때가 3.25에서 4% 75bp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입니다. 네. 쿵쿵쿵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FMC 이후에 어떻게 50bp, 25bp, 25bp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블룸버그 보면은 파월이 시그널을 줬는데 smaller rate hikes. 그러니 금리 인상은 하는데 75bp는 아니다. 이거 갖고 우리 그때 막 피벗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대신 higher peak 조금 최종 금리는 조금 더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성명서는 그래서 상당히 완화적이다 내지는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2022년 11월 FMC에서 파월이 또 보면은 내놓는 말들이 으스스했습니다. 완화 정책을 갖다가 빨리 돌아서면은 완화 정책으로 빨리 돌아서는 것은 안 좋다고 역사적으로 경고한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기를 원한다.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하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였단 말입니다. 네. 인플레가 하도 높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 당시 4%였는데 아까 어때요? 이 정도 4%인데 8% 빼버리면은 실질 금리 마이너스 4% 이런 시절입니다. 네. 그런 상황. 경제 연착륙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할 때입니다. 요즘은 자신을 하죠. 그렇죠. 그때도 이걸 메고 왔어요. 그럼 이 양반이 버간디 메고 오는 날은 주로 이런 날입니다. 2020년 4월 같은 때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죠. 네. 이코노믹 데미지.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피해가 진짜 하트브레이킹하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6월 달에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2020년 우리 다 잊고 지냈지만 이런 세월입니다. 이게 FMC예요 지금.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화상으로 줌 켜놓고 FMC라고 하고 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 당시 실업률이 막 치솟고 했을 때 이 흑인들의 실업률이 막 스파이크 치솟고 있는 거 이거 하트브레이킹하다 뭐 이런 소리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다? 파월 이번에도 버간디 넥타이 딱 메고 와서 이래 주르주르 했는 얘기는 그냥 너무 쫄지 말고 가세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나 1, 2월 물가지표 보고 조금 걱정했죠. 혹시나 점도표가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 같은 걸로 올까봐 걱정했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고라고 외쳤던 것이고 프랑스 르몽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파월의 그 과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데이터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파월의 이 낙관적인 태도, 증시,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안정감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증시 지금 뭐 버블 아니냐. 이거 언제 꺼질까.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는데 연준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 오히려 좀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미국의 이 상승을 좀 편안하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낙관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파월의 메시지는
낙관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대요. 아, 걱정하지 마시라. 너무 그게 좀 더 센 건가요? 뭐 이러나 저러나 업어치나 매치나 자빠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말이죠. 저기 조금만 더 한번 그 FMC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더 가보시죠. 네, 그렇죠. 대표님, 요거 보세요. 자, 요게 이제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 기자회견 중에 셉 그러는 게 이거죠. 아, 셉 그럽니까? 셉 그려요. 아. According to 뭐 셉 어쩌고 이런 거 합니다. 아, 인터뷰할 때. 인터뷰할 때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요거 이제 SEP 셉 그러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번에 369 12월에 3월 FMC였다 보니까 딱 시간 기다렸다가 그쪽에 프레스 릴리스를 갖다 딱 누르고서 전부 거기서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은 이거 한번 보고 점도표 보고 네. 그러고 나서 후다닥 이제 거래하죠. 근데 여기서 2024년 GDP 성장률 12월 대비 3개월 만에 1.4% 올해 성장할 거라고 봤던 연준이 갑자기 2.1%라고 올립니다. 네. 1.4의 반이 0.7인데 0.7을 더한 2.1. 뭔 놈의 일국의 성장률 전망이 3개월 사이에. 자, 실업률은 4.1%라고 작년 12월에 전망했던 걸 4%라고 살짝 낮췄죠. PC 인플레이션은 그대로인데 코아 보세요. 코아가 12월 달에 2.4%라고 봤던 것이 2.6%로 물가 지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점도표를 보는 순간에 소위 말하는 중간값은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고 위에는 9개니까 중간값은 여기가 되는데 이게 4.5에서 4.75니까 여기서 5.25에서 5.5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여전히 3회 금리 인하로 중간값은 찍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간값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진다고 본다면은 이 4.625라서 4.5에서 4.75니까 4.625라서 4.6이라고 쓰는 거고 그렇다면은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똑같았는데 금리 물가 상승률만 2.4에서 2.6%로 20bp 높여 예상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3월 FOMC에서 실질 개념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것 같으면은 금리 인하 20bp 단행한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도 살짝 중간값이 12월보다 한 칸씩 올라옵니다. 2025, 2026.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2.5%거든요. 여기가 2.5%인데 이게 지금까지 롱거런 장기적인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2.5%가 중간값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요게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살짝 올라갔죠. 이 2.5보다는 높아진 겁니다. 중립금리라고 할 만한 게. 그리고 이 아래 위로 벌어진 거는 여전하고요. 서로 모르는 겁니다. 서로 모르는 건데 중간값이라는 걸 가지고 시장하고 연준하고 그렇게 게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기자들 첫 질문을 갖다가 이 CNBC의 스티브 리즈만이 합니다. 딱 벌써 이렇게 비주얼에서 연준 출입 기자 가운데 진짜 고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CNBC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도 진행하고 있고 잭슨홀 같을 때는 실제 현장에서 그 정쟁한 인사들하고 1대1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서너 번째쯤 가면 또 이 친구가 나와요. 니키 밀하우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이번에 제가 진짜 다 봤는데 티밀하우스 총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뭘 끄집어내겠다는 의지가 예전 같지 않고. 자, 제일 고참 형님이 이 스티브 리즈만의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워딩은 정확하게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 의지는 무슨 일인가 하면은 아니 당신들 이런 식으로 경제 전망을 갖다가 업데이트하면서 어떻게 점도표는 그대로 두냐. 네.
이 와중에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파월이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시죠. 블루버그 기사인데요. 서머스가 연준을 갖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For having itch fingers on rate cut. 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itch finger. 이 손가락이 근질근질한 이 연준을 갖다가 그거 하고 있는데 이 작은 글씨의 이 부분이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머스는 강조하기를 neutral rate is higher than Fed thinks.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중립금리는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중립금리지만 서머스는 지금 같은 미국 상황이라면 이 중립금리는 연준이 얘기하는 2.5% 근방이 아니고 4%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월이 또 얘의 그 불가지론, 뭐 모른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는 그 불가지론을 갖다가 제시한 게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 현 연방기금금리는 굉장히 제약적인 네. 그런 금리다. 잘 모른다 해놓고 나서 그렇지만 지금 5.5% 상당 기준으로 이거는 좀 제약적이다 했더니 그 말을 가지고 서머스가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가 중립금리인지 모르면은 지금 펼치고 있는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팽창적 내지는 완화적인지 또는 제약적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네가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모른다면서 지금 뭐 5.5%가 지금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 이게 제약적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점도표는 같은 중간값이라고 해도 위가 조금 위쪽으로 좀 더 한두 번 그냥 금리 2번 거치자 하는 사람도 이만큼이나 되고 하니까 조금은 매파직이고 이것도 끌어올리면 매파직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파월이 그냥 다 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한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시죠. 왼쪽은 S&P 500이고 오른쪽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이게 지금 화수목이네요. 자, 그러니까 요 끝에서 두 번째가 FOMC 결과를 봤을 때입니다. FOMC 시작한 날부터 화수해서 이틀 동안 불을 뿜었죠. 네. 그러고 나서 FOMC 결과 확인한 그 다음인 목요일 날 보시면은 나스닥을 보시죠. 시가 0.9%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캔들 보시면은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러니 FOMC 다음 날도 갭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갭업으로 1% 가까운 나스닥이 갭업으로 출발했다가 그리고 장중 고점은 1%도 살짝 넘어갔는데 종가가 0.2% 상승에 그쳤다는 얘기야. S&P 500도 비슷하고. 그러니 세게 시작했다가 조금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도 마찬가지예요. FOMC 소화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과매수 부담이에요. 과매수 부담. AMD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거는 뭐 함부로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언급을 회피하겠는데 엔비디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요거 목요일 날 말이에요. 그러니 우선 엔비디아 차트에서도 기술적인 접근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런 윗꼬리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윗꼬리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3월 8일 날 어떻게 보면은 AMD 주식에 있어서 한번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227불 찍었던 게 지금 178불로 끝났으니까 이 근처에서 잡았던 사람은 또 기다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좀 후달후달 할 겁니다. 네. 어제 하루만 했을 때 목요일 날 3.47% 갭업 출발했다가 그래서 조금 더 올라서 4.43% 전일 대비 올랐다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5%까지 확 급락했다가 조금 낙폭 줄여서 마이너스 0.58% 이런 식으로 됐는데 월봉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가 확 달렸죠. AMD도. 얘가 지금 3월 들어서 2.79% 그냥 높게 출발해서 2월 달 종가보다도 높게 출발해서 18%까지도 끌어올렸다가 이게
마이너스 9.62%까지 갔던 게 현재 마이너스 7.9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18% 올랐을 때 저기서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을 텐데 저때 샀으면 지금 현재 그냥 계속 들고 있다면 순식간에 그냥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마이너스 한 25% 이상이 터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다? 돈 넣고 돈 먹기 판이 됐고 AI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산업계를 갖다 변화시키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굉장히 어질어질한 거예요. 네. 많이 올랐죠. 코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왜 오르고 왜 내리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1억 넘었다. 뭐 10만 불도 넘었다. 뭐 이런 소리들 10만 불도 간다. 1억 넘었으니 2억도 간다. 왜 가는데? 반감기가 뭔데? 됐고 그냥 반감기 온대. 이런 거 아니에요. ETF 만들었으니까 돈 모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돈 넣고 돈 먹기 와중에 쭉쭉 해서 파월은 그냥 가도 좋아요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에 현재 자산시장의 랠리를 갖다가 우리가 끊고 싶지는 않은데 이른바 연준발 피벗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데이터 디펜던트 결정을 하겠다던 사람이 1월, 2월 거치면서 인플레가 올라가니 데이터 디펜던트라면은 조금 점도표도 수정이 되든지 조금은 인플레가 거시기 하네요라고 해야 될 사람이 이거는 계절적으로 좀 그거 하고 막 울퉁불퉁한 거야. 범피로드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 그런 거죠. 그러니 뭐 벌써 몇 군데서 써먹은 비유입니다만 BOJ도 YCC 폐지합니다. 그러나 국채 매입은 계속합니다. 너 밥 안 줘, 엄마가. 뭐 성적이 나빴든지 무슨 뭐 밖에서 뭐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방을 새고 왔든지 너 밥 안 줘 했는데 애가 들어가면서 엄마 배달은 시켜도 되지 했더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BOJ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파월은 그거 하는데 시장 자체가 어지러질한 거예요. 네. 달러가 안 밀립니다. 달러가 안 밀려요. 왜 안 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 하겠다는데도 일간으로 볼 것 같으면 구름대 살짝 벗어나려 하고 있고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 이 선도 연하시기도 하고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수렴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거기다가 스위스 프랑 보세요. 스위스 프랑. 어제 빡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 스타트를 끊었고 요거는 우리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시간 관계상 다시 시작된 스위스의 FX 양적 완화 결국 뭐냐 스위스 중앙은행도 돈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위스 프랑을 갖다가 어쨌거나 금리를 낮춘 거예요. 그런 식인데 우리 목요일 날 그렇게 확 17원 얼마 했던 게 그냥 하루 만에 원위치해버렸습니다. 네. 그냥 하루 만에 원치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시장이 애매해진 거죠. 애매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말 맞다나 범피할 수는 있어요. 울퉁불퉁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던지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 2,72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일단 우리 가장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의 방향성을 그냥 예. 믿고 가자. 예. 외국인들이 선물 갖고 디스플레이 장난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숨이 턱에 찬 것 같아요. 네. 선물 갖고 땡길 수 있는 데까지는 땡긴 것 같습니다. 역대 보면 이 정도 땡겼으면 선물 누적 지수 선물 누적이 이 정도 왔으면 더 못 땡기던데 그랬더니만 오늘 현물로 또 조금 땡기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삼성전자 오늘 차트는 생략했습니다만 얼마든지 HTS에서 여러분들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고점이 우리가 2021년 1월 달에 찍었던 96,800원이거든요. 그때 이제 10만 전자 간다 그랬고 다들 그러다가 내려온 게 이게 지금 5만 전자 한번 깨지나 싶었던 51,800원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 돌려 세웠던 현 레벨. 그래서 결국 8만 전자 고비인데 이 8만 전자가 왜 또 고비냐? 매듭 숫자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또 피보나치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동안 그 10만 전자 가네마네 했던 2021년 고점에서
2022년 9월 달에 찍었던 저점까지의 하락폭의 딱 61.8%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결국 8만 원을 열어주면은 지금은 무슨 뭐 우리 황 사장 코멘트 한 번이 컸죠.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가 그렇죠. 크다. 그런데 8만 열리면은 지수도 결국 2720 다음에 2850 대 60으로 짚어지는 거기까지도 한번 가보느냐 마느냐 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의 힘에 달린 것 같고 네. 그러나 어쨌건 오늘도 금요일도 한 3,500억 정도 네. 또 순매수를 해줬다는 거 삼성전자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여튼 기대는 해볼 만한데 네. 어쨌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래요. 당장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뉴욕장이 좀 밀리는 상황이 온다고 해서 또 댓글에다가 니극할 때 빠질 줄 알았다 이런 건 달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장은 범피합니다. 네.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 그걸 하루하루. 그러면서 왜 그 얘기 있죠?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른다. 예,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네, 전체적인 거시적 그 글로벌 경제 상황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한번 양방향으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또 대응 방식 한번 잘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